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요게 먼저 선행했죠? 그럼 아까 선지표죠? 선지표 들어가야 되고요. 표준이니까 수준 들어가야 되죠. 지역이니까 부동성, 이건 거시적이니까 지역. 그 다음에 요건 지읒지 들어갔죠. 그럼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경제적 단가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후계체죠. 후계체 들어가야 되고, 개별 나와야 되고, 미시적이고, 구체적 가격이고, 기억이니까 균형. 기억이니까 기능적 단가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가격제 원칙도 가성비가 높아요. 넘겨보세요. 얘가 이제 가성비가 높은데 얘가 이제 36번에 나온다. 36번에. 그래서 이제 먼저 채워놓고 갈게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좀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아까 적합과 균형이 중요했죠. 그래서 적합과 균형이 펼쳐보세요. 무조건 얘가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적합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지읒이 들어갔어요.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무슨 지역 단가예요? 경제적 단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균형은 기억이죠. 그럼 그냥니까 개별이 들어가야 됩니까? 개별 들어가야 되고, 자, 무슨 적 단가가 나와야 돼요? 기능적 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다시 한번 본다면, 적합은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주택이 잘못됐어요? 시장의 주택에 대한 외부 환경이 잘못됐어요? 외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적과 경쟁하자. 경쟁도 외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가 되고, 지역, 환경, 시장가 나오면 요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거는 지역 분석이고, 자, 우리가 요거는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경제적 단가가 생각되죠? 근데 이제 이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예요. 외부입니까? 이건 내부입니까? 내부가 잘못된 거죠?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왔다? 이건 적합이에요? 이건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설계설비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치유할 수 있으니까 기능적이죠. 그 다음에 항상 가치는 안 변해요? 변해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 연결시키고 변동. 예측은 그냥입니까? 장래를 예측합니까? 장래 수익이 발생하죠. 장래 수익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가치 영향을 주니까 예측이고요. 자, 가격은 경쟁을 통해서 형성이 돼서 경쟁을 통해서 또 초과이 소멸되죠. 경쟁이 들어갔고요. 자, 대체라는 것은 거래 사례와 대상이 그냥요 서로 비슷해요. 대체성 있는 재화랑 비교하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 효과의 토대가 된다는 건 이제 대체 원칙이다. 근데 적합과 균형이 제일 잘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30 몇 번이요? 6번. 이렇게 되고요. 자, 언젠가 한 번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기를 그냥이 돼요? 바래야 돼요.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5, 36까지 갔었죠. 37번이 얘입니다. 가로치기가 나와요. 그럼 가로치기를 그냥 돼요? 집어 넣어줘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라는 게 들어가죠. 원가가 들어갑니다. 원가가 들어가고, 원가라는 건요,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이 층수를 쌓습니까?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적산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원가법, 원가액. 그럼 요거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얘가 임대료가 되겠죠. 그럼 적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시장 가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는 건 시장에서 비교했죠. 그래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당연히 비교라는 게 들어갑니까? 비교가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기준이라는 거 들어갑니까? 자, 제가 오전에 표준직 공시지가 그러면 지가를 공시한다는 건 표본지예요? 표준지예요? 표준지의 공시지가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냥요 기준으로 가야 돼요. 기준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준한다 비중가의 비중임료로 갑니다. 자, 수익을 나타내서 자,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이건 가액이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해서 자, 이건 다 수익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수익에 들어가죠. 그래서 비교라는 건 다 그냥요 비교가 들어가요. 비교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기준이고요. 자, 수익이니까 수익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글자 수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세 글자씩으로 이루어집니다. 몇 글자씩으로? 얘네들은 7자씩으로 이루어집니다. 얘는 5글자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로쳐서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가 탁 가로쳐서 나와요. 그럼 여기 딱 가서 보이네. 그래서 PPT가 여기 문제 다 보여요. 이렇게도 보여요.
그죠? 미치겠어요, 이거. 이 단점이에요, 하나가. 그러면, 여기에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세 글자 들어가겠죠? 다 같이 오면 미치겠네.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자, 그러면, 뭐, 다 보이네? 그럼 여기 수입분석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적산법은요? 적산법이 안 돼요? 지금 세 글자예요. 좀 이거나 잘해요. 세 글자 들어가잖아요. 맞죠? 아, 이건 괜찮아. 안 보여. 보인다. 그렇다, 씨. 자, 요거는 몇 글자 들어가야 돼요? 7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5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가로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중요합니다. 원가 방식이라는 거 아시죠? 그 원가 방식은, 자, 따라해보세요. 제2도달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제도론가가 나오고 빼는 가정이 감가수정이죠? 적산가액이라는 우리가 시상가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비교 방식. 자, 근데 비교 방식 가기 전에 자, 원가법을 조금 잘 강의해 갈게요. 원가는 원가 갖고 따지잖아요. 그럼 항상 기준 시점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준공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얘가 2018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날짜만 바뀌어요. 만약에 22년 우리가 어떻습니까? 2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1년이 나오면 3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 소홀이 되는데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항상 무슨 시점에 들어가야 돼요? 기준 시점. 현재 건축한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 신축 공사 비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원래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무슨 사례로 간다? 건물이 원가법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 시점에 딱 요 날짜에 2월 1일 날 날짜에 우리가 자동차를 소나타를 뽑았어요. 그럼 소나타라는 걸 딱 뽑고 얘가 3천만 원을 딱 해서 흰색을 뽑았는데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똑같은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물리적이에요. 뭐라고요? 물리적. 왜냐니까 복제를 합니까? 똑같은 걸 갖다 주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그게 없다면 K5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K5로 갖다 주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대치 원가입니까? 대치 원가요. 그럼 복제 원가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습니까? 효용적으로 똑같으면 뭐죠? 대치 원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진 거는 복제하기가 쉽죠? 복제 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진지한 3년 지난 거는 그냥입니까? 한옥 같은 건 단종이 됐습니까? 대치 원가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 나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폰이는 그냥 있어요? 단종됐어요. 똑같이 못 만들죠. 뭐 오래된 건 어떤 원가가 날까요? 대치 원가가 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제도 원가는요, 도곡 건설을 기준으로 가요. 무슨 건설을 간다? 자, 볼게요. 내가 이거를 자가로 건설했어요. 그래서 건물주인데 이걸 평가사한테 매기면 원가 방식 보면 나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럼 귀찮잖아요. 그럼 자가라도 그냥입니까?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갑니까? 그럼 도급을 줬다는 건 명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귀찮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급 건설로 간다면 개발업자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돼서 집어넣자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제도론가의 산정 시 직접 간접비만 들어갑니까? 수급인의 적정인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건설이 원칙이니까? 도급. 그러면 도급 건설비 산정 때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 안 시켜야 돼요? 포함 시켜야 돼요? 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원가박이 아까 제도론가의 감가수정을 하죠? 감가수정은 제도론가에서 감가를 빼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뭘 얘기하냐?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100원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얘기해봐요. 얘는 그냥요, 감가가 돼요. 멋있죠? 멋있을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얘기 안 했어. 이거 남았다. 이거 남았다. 그러면서 이 90원이 날아가면 얘가 10원이잖아요. 그게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도 원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만들었을 때 원가. 맞나요? 그러면 제도달 원가에서 그냥입니까?
감가액을 뺍니까? 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원씩 9년 지나면 90원이죠. 이걸 감가 누계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감가 누계액. 그럼 이걸 빼는 가정이 무슨 수정이죠? 감가 수정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더했어요? 뺐어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러면 제도론가를 감가해야 할 요인이 물리기능 경제라는 건 있다가 후설하겠고 그 금액에다가 제도론가에서 그냥 했어? 공제했어.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감가수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요. 감가되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감가되는 게 틀린데 자 보세요. 만약에 금이 같다는 건 그냥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노후화가 됐잖아요. 사람도 시간이 많이 늙잖아요.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근데 기능적은요, 시간을 많이 안 지났는데, 그냥야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형식이 구식화죠.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재래식 부엌 같은 거. 그러면 오늘 나가갖고 아시는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럼 어머, 너는 물리적 감가 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물리적 감가는 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파손됐습니까? 마모된 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하죠. 근데 기능적은 그냥요, 기능이 잘못됐어요. 외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설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요거 기능적 감가 기억나십니까?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무슨 원칙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적합과 균형이 있었죠? 적합과 균형 좀 찾아보세요. 적합균형. 적합균형? 어떻게 했어? 기억이 들어갔잖아요. 미치고 환장한 내지만. 아시겠죠? 그죠?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예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요, 들어보세요. 5층짜리 건물인데, 신축 상가예요. 금이 갔나요? 안 갔나요? 근데 탄광촌이 폐광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외부가 잘못됐습니까? 그럼 요건 외부적인 감가잖아요. 자, 그냥요, 인근 환경이 잘못됐어요. 주변 지역이죠? 시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설비가 잘못됐다는 건 내부적. 이건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 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치유할 수가 없죠. 경제적이니까 외적과 경쟁하자.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경제적 감가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환경이 들어갑니까? 지역과 시장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한다. 노후와 파손 마모되면 무슨 적? 물리적. 설계, 설비, 형식의 구식화, 기능적, 환경, 지역, 시장 나오면요. 경제적이에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가 환경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성이라든지. 자, 그러면 환경이나 시장이 나오면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경제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제적이 돈이잖아요. 사람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환장을 합니까? 환장. 어떻게 한다고요? 환장. 환이 뭐야? 나 지금 환장하네, 정말. 환이 환경이야. 환장만 하지 말고. 환이. 장이. 뭘 보면? 돈을 보는 거잖아요. 경제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 힘들어, 진짜. 여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적산법. 세 글자죠?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의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만약에, 들어보세요. 만약에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인데요. 얘가 1억밖에 없어요. 그럼 건물 다 사요? 한 층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얘기만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 1억이 안 나갔어요? 투하됐어요. 투하됐기 때문에 기초가격이라는 건 내가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나갔다 해서 원가 방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 돼요? 기대이율이 있어야 돼요. 자, 필요재정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갑니다. 요거는 딱 적산기기필. 기기필. 기가 뭐죠? 기초가격에다가 뭘 곱해요? 기대율을 곱해야죠. 이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곱해서 뭘 더해요?
필요한 경비를 더했죠. 그럼 적산 임료가 되겠죠. 맞죠? 적산 기기필이니까 적산 임료를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비교하죠. 그럼 임대 사례를 비교합니까? 거래 사례를 비교합니까? 비교해서 대상 물건이 형한테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 있죠. 사정 보증 가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찌개 중에서 맛있는 찌개가 사시찌개면이 있어요. 그런 건 잘 기억해 아주 그냥. 무슨 찌개면? 시찌개면. 그러면 사정 보정이라는 건 특수한 사정을 고치죠. 시점을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그냥에다 가액을 선정한다. 가액을 선정하죠. 그래서 요거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준한다. 그래서 사례 가격은 사시찌개면이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잘 하시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본지예요? 표준지예요? 표본지가 아니야. 표본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는 거지. 아까 했었잖아. 그 무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서 기준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 공시지가라는 건 정상적으로 매겨졌죠. 그럼 사정보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죠. 그 밖에 좀 보면서 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비시지계그. 비가 뭐예요? 비교 편의를 먼저 선정해요.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의 절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비교 편지는 인근 지역 혹은 동일 수권에서 유사 지역의 편지를 선정할 수도 있죠. 자, 인근 지역만 가능합니까? 동일 수권의 유사 지역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시점 수정 시 지가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 한국은행입니다. 어느 은행이다? 통계청 하면 안 돼요. 한국은행이고, 자, 소비자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예요? 따라서 생물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당 지역에 적정한 실거래가 존재한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갈 수도 있죠.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는 몇 년 이내죠? 3년. 빨리 바뀌니. 그 밖의 지역은요? 5년. 그걸 이제 적정 가격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죠. 자, 수익환원법은요. 자, 들어보십시오. 수익환원법은, 자,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수익가액은, 자, 순수익은 그냥입니까? 장래에 생깁니까? 장래에 생겨요. 자, 그걸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환원이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순수익은 그냥입니까? 환원한다는 말을 씁니까? 왜냐면 이건 한 해 한 해 똑같거든요. 근데 미래 현금으로는 다 틀리기 때문에 환원이 맞아요? 할인이 맞아요? 할인해서 그냥입니까? 이걸 가액을 선정합니까? 가액이에요.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익환원법은 가치를 갖고 따졌죠. 그래서 이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블랭크를 이제 채워 나가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채우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아까 원가법 아시죠? 자, 원가법에서 여러분 채워볼게요. 자, 원가법은, 자, 따라서 제2조선원가에, 자, 무슨 수정을 해서? 감가수정을 했죠? 감가수정해서 그냥입니까? 요거는 가액입니까? 가액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에서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그냥 해요. 복제했어요. 효용은 대치죠. 자, 재정가는 어떤 건설을 원칙으로 합니까? 도급으로 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개발업자의 이윤을 포함 안 시킨다? 포함시킨다. 수비자 업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가수정이라는 건 물리기능적 감을 고려해서 그 제도원가에서 뺐죠. 그래서 적정한 작업을 하고요. 자, 노와 파손, 마모가 나오면 무슨 적? 물리적. 기능적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기업 들어갔죠? 적합입니까? 균형입니까? 균형이고. 경제적은 외부적.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적합의 원칙입니까? 외적과 경쟁하고 환경, 시장 보면 어떻게 된다? 돈을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자, 적산법은 적산 기기필 아시죠? 그래서 기기필, 기초가격에다가 물 곱해서, 자, 그러면 이건 임료로 산정하는 거죠. 적산 임료고요. 그 다음에 사시찌개면 아시죠?
사전 보증 들어가고 요거는 물건에 대한 가액이고 사실찌개면에 나온 게 비중가액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지 공시지가죠? 편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시지계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시점 수용이 변동에 대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통계청입니까? 한국은행입니까? 생물로 가죠. 자, 그래서 자,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정한 실거래가를 존재한다면 실거래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는데 그 적정한 실거래가 도시 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에요. 자, 순수익은 그냥입니까? 환원합니까? 그럼 여기는 분석이에요? 환원이 들어가요. 수익 분석은 분석이 들어갑니다. 미래연금은 할인하죠.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별표를 3개 쳐놨는데, 자, 여기서가 우리가 두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갑니다. 그럼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됐죠. 정통한, 한정,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정적입니까? 통상적입니까? 한정된 시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대상문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 시장 가치입니다.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일찍에, 자, 우리가 일찍에 아시죠? 그냥이 형이 일찍게. 그럼 무슨 요인이죠? 형성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 가치가 아니죠.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보시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지역을 공유하는 건 무슨 지역이죠? 인근입니다. 속하지 않으면요, 유사지역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과 대체 경쟁과 성립하고 가치 형성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권역이라는 자체가 유사적, 인근지역에서 포함된 게 동일수급권이에요. 자, 기준점은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낙자 원칙입니다. 어느 날짜 원칙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준점은 무슨 날짜가 원칙?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이죠. 미리 정할 때는 그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되죠. 기준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할 때는 실질 조사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한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아까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갔어요? 시장 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 외에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기초를 다지자. 자, 다지자까지만 나오면 여기서 오지선다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먼저 그냥입니까? 기를 찾으셔야 합니까? 초나 천나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요, 그냥. 자, 따라서 디귿, 지읒, 지읒. 그럼 디귿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연구한 거예요, 그죠? 그럼 대상 물건 찾고 자료를 그냥요, 먼저 수집을 해요. 검토하죠. 자, 평가액을 결정합니까? 방법을 선정합니까? 그래서 결정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다음 각 후에 감정평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원가라는 건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 무슨 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비용성이고, 시장에서 비교하죠. 그럼 이건 시장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수익이니까 무슨 성이 들어가요? 수익성이죠. 다시 갑니다. 원가 하면 뭐? 비용. 시장에서 비교한다. 수익이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가로수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여기 요거를, 자, 우리가 재밌게 본다면, 자, 아까 제가, 이리 와보세요. 자, 원가법을 사용하려면, 그냥입니까? 이렇게 삼각이 돼야 됩니까? 건물이 대표적이잖아요. 건물. 그럼 건물, 건설기계, 선박은 그냥요, 삼각이 돼요. 원가법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됩니까?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원도 거래 사례로 가죠. 과자가 그냥입니까? 편의점에서 팝니까?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그냥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연구한 거예요. 가가 뭐예요? 가수원, 자동차, 산림, 동사는 컴퓨터는 무조건 거래 사례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하는 법은 수익이 생기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저작권입니까?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건이 들어가면 다 뭐다? 수익하는 법.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은 재단이 붙으면 재산의 집단이죠.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과거의 소원은 그냥이야, 일거양득이야. 일거양득. 자, 그러면 하나 갖고 두 가지를 얻는 건데, 양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까지 중요한데, 가수원은 거래사례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따라서 과거. 그럼 가수원 나오면 무슨 사례 찍으셔야 돼요? 거래. 소경목님 아시죠? 소경목님은 그냥니까 지름이 작습니까? 그럼 소경목님은 무슨 법으로 가요? 원가법으로 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무조건 일괄 나오는 뭐다? 거래사례입니다. 일괄은 무조건 거래사례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면 일괄하는 게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맞춰볼게요. 자, 토지는 그냥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까?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도 가능합니다. 그죠?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예요. 자, 일괄 나오면 뭐예요? 일거양득이죠? 자, 이렇게 무조건 거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림은 아까 거래사례죠. 산지와 임목은 이제 구분해서 감정평가하는 원칙인데, 임목은 무슨 사례? 거래사례. 자, 그래서 소원. 소경목님 뭐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원가법이고요. 산지와 일목을 거래사례로 가죠. 일괄은 다 무슨 사례죠? 거래사례로 가고요. 가수원은 못 가요. 과거 기억나시죠? 과거. 거래사례. 공장재단, 재산의 집단, 수익하는 법을 이용하죠. 자동차, 거래사례. 건설기계, 원가. 건설기계 원가입니다. 거래사례 아닙니다. 선박은요, 원가. 항공기도요, 원가. 얘네들은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분으로 가죠. 그래서 해체처분으로 간다. 동사는요, 거래사례고요.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예요. 무슨 사례? 임대료는 무조건 우리가 비교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뭐 임대료는 only 무슨 사례밖에 없어요. 자, 건이 붙은 게 무형자산이죠. 그럼 건이 나오면 다 뭐다? 수익하는 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오는데 상장됐다는 거는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상장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 기법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소음, 진동, 일조 침해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일진소가 나오면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옆에 체크되어 있죠. 무슨 소가 나오면? 소가 두 개 나와요. 앓는소하고 일진소가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앓는소하고 일진소가 나와요. 일진소는 싸움을 잘하는 소가 일진소예요. 그럼 일진소는 그냥이야. 싸웠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얘 다 깠으니까 이제 얘 또 게임값 줘야 될 거 아니야.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자, 그래서 일진소는 고려한다. 그러면 소음 일조 치면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고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자, 공시지가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100% 나옵니다.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나누죠. 자, 주택은 단독과 뭐가 있어요? 공동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공동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공동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해요. 근데 단독은 아닙니까? 구분을 합니까? 구분을 하죠. 자, 따라오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개가 출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망망망망 개가 출몰해요. 그러면 시장에 나오면 다 누구예요? 개예요, 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자, 개별 나오면 다 누구다?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장이에요. 자, 시장군수구청 나오면 망망망망망 누가 출몰해? 개가 출몰해요. 즐겨. 국장이 나오면 출몰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개별만 나오면 다 누구다? 시장이에요. 나머지는요? 국장이죠.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군수구청장만 튀어나오면 누가 출몰해요? 망망망망망 튀어나오죠? 그러면 망망망망망 걔만 시장이고 나머지가 다 국장이에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국장이 나오면 중앙회에서 심의를 거쳐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라는 거죠. 맞죠? 자,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외가 있긴 해요. 우리가 공시 기준에 예외가 있긴 한데, 들어보십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면 우리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입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는 뭐예요? 이건 결정 공시일입니다.
공시 기준과 결정 공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이건 얘기해봐요. 그냥요, 공시일이에요. 공시를 하는 날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다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을 몇 월 며칠로 평가하는 겁니까? 1월 1일로 기준을 잡자는 거죠. 그럼 여기에 1월 1일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다 말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2호 144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144 그럼 표준제 공시가는 몇 월 말? 2월. 근데 말일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표준 공시가는 2월, 개별 공시가는 몇 월? 5월. 표준주택은 1월, 개별주택은 4월, 공동주택 4월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단독만 구분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표준은요,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공동에서 나왔다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됐다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효력을 가는데요. 일단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공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대표 필지를 국장이 선정을 하죠. 그래서 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시장 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시장 가치와 얘는 똑같은 용어인데 법이 같다 다르다. 자, 이것은 따라서 가격 공시에만 쓴다. 가격 공시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까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시장 가치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매기는데 이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기라고 그래요. 무슨 가격으로? 그럼 통상적이라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는 이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실제로 가야 되죠. 실제 용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요거는 공시 기준을 현재. 무슨 일 현재? 공시 현재 실제 용도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낮에는요, 그냥입니까? 정착물이 없습니까? 사법상에 설정이 돼 있지 않죠?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요즘은요, 그냥입니까? 다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사적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봐요. 낮을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표준지를 설정할 때 정착물 사법의 권리가 설정된 걸로 봐요? 설정됐지 않은 걸로 봐요? 않은 걸로 보죠. 그냥 얘기하자. 왜냐면 정상적으로 가니까 설정이 됐다고 해도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설정되냐, 설정되지 않는 낮으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공법상 제한은 받죠? 그럼 공법상 제한은 그냥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표준이 나오면 항상 국장이죠. 자, 표준이 단위 면적당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죠. 자, 이의 신청은 들어갑니다. 이의 신청은 공시 기준일, 자, 공시일이죠, 공시일. 자, 결정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예요. 자, 30일 이내 하고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은 서면역이야? 그러지 않죠. 서면은 이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전자문서도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신청 며칠 이내 한다고요? 무슨 일로부터? 공시일로부터.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죠. 누구한테 합니까, 얘는? 국장한테 하죠. 그런가요? 그럼 주체가 토지 소유자야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죠? 이용자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자, 활용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법인이, 자, 우리가 항상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따 나올 텐데는요, 보세요. 여기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 이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 평가법인이에요. 평가사가 아니라 법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누가 한다고요? 감정평가 법인이에요. 국장이 의뢰할 수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감정평가 법인이고요. 감정평가 법인이고, 법인 등이고. 자, 공동은 원래 어차피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부동산원. 그럼 한국부동산원에서 하죠. 자, 원래 표준은 평가사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주택은 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따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감정평가 법인입니까? 근데 주택은 다 누가 합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여기서 아까 들어갑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토지 가격을 산정하죠? 산정합니다. 수용 시 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지 및 채비지 매각들이든지 국유지 취득, 이런 것들 하고요. 자, 표준지는 지분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가격, 면적 현상, 주변 토지 이용상, 도로상, 지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리는 거예요. 자, 개별은 그냥입니까? 시장이 합니까? 시장이 결정 무시하죠? 개별은 누가 결정 무시한다? 시장. 그럼 여기는 그냥이요, 세금이에요. 개발부담금이나 과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신청 가능하죠? 자, 얘 며칠로부터? 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네요. 구두로 합니까? 서면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문수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런가요?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공시가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공시지가가 하는 효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 외우는 게 나아요? 개별만 외우는 게 나아요? 자, 제가 4대 가부라고 암기하시라고 했죠. 몇 대 가부? 4대 가부라는 건 나만 가부가 아니라 증조 다 가부야, 4대가. 가부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야. 몇 대 가부야? 자, 그러면 4를 찾아볼게요. 국유지에 사용료가 있죠. 대부료가 있죠. 자, 그럼 국유지 4대 가부 있죠, 가부. 가가 그냥입니까? 과세입니까? 부가 부담금이잖아요. 자, 그럼 이 4대 가부는 표준공시가입니까? 이건 개별공시가입니까? 개별공시가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표준공시가가 하는 업무는 하나다 굉장히 많다. 그럼 무슨 공시지가만 암기하신다면 개별공시가 암기하시면 표준공시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대가 가부? 사가 뭐죠? 사용료. 국교지에 사용하나 대부로 빌리죠. 산정이 들어가고요. 과세와 부담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개별이고 나머지가 다 표준공시가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가겠습니다. 주택으로 간다면 아까 단독은 표준과 공동으로 나눠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표준은 어느 주택에서 선정됐습니까? 단독이에요. 공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선정됐다? 단독에서 선정됐다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만약에 공동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단독에 선정된 표준택에 대해서 주택가격공시고, 자, 우리가 항상 표준이 나오면 그냥요, 중앙에 나와야 돼요. 중앙에 나오고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표준공시지가도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로 봤어요? 없는 거로 봤어요? 정상적으로 본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표준택도요, 전세권도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없는 정상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자, 표준택의 지번 가격 면적 및 현상. 따보세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사용수익일, 용도, 연면적, 구조. 그럼 연면적이 들어가는 건 표준지입니까? 표준주택입니까? 주택이고, 건축 허가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팁을 드리는 게 얘예요. 이제 공동주택 다음에 이제 밑인데, 자, 공동주택은 국장이 조사하죠? 자, 주택은 다 어디에다 맡깁니까? 한국부동산원에다 맡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택,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평가 법인이에요? 부동산원에서요? 주택부동산원이에요. 그럼 공동도 중앙에서 하죠? 국장이 하니까. 4월 30일이 결정공시죠. 4월 30일 가격공시하죠. 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세 표준이 되고요. 자, 우리 가격, 면적, 공동주택의 지번, 아파트 명칭, 동호수가 들어가죠. 그럼 이 밑에다 펼쳐 보세요. 자, 갑니다. 이 표준주택은요, 오로지 하는 업무가 어떤 주택 산정만 합니까? 개별이에요. 다른 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해보세요. 다른 거 해야 안 해요. 오로지 개별주택이죠. 맞나요? 근데 개별과 그 다음에 공동은 그냥입니까?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까? 과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가격 정보와 과세는 그냥입니까? 개별과 공동입니까? 개별과 공동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만 합니까? 개별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자, 칠판 보세요.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표가 나오면 이제 개가 나오는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기억이 들어갑니까? 기억이 들어가죠. 맞죠? 그럼 여기도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요게 돼요. 그럼 다시 할게요. 표준은 그냥입니까? 개별만 선정합니까?
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기역 들어갔죠. 그럼 뭐하고 뭐가 다 들어갔어요?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가 다 들어간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칠판.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하는 업무는 표준지 공시가는 그냥입니까? 하는 업무가 많습니까? 그럼 개별 공시가의 몇 대 값만 암기하시면, 4대 값만 암기하시면 개별이 하는 업무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 산정만 합니까? 다른 업무를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얘는 두 가지 업무를 하죠. 그래서 기역. 그럼 개별과 공동주택은 뭐와 뭐를 다 합니까? 가격 정보와 가세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좀 조그맣게 나왔기 때문에 별표를 3개 쳐보세요. 자, 여기서 다 뜹니다. 전체 정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하셔야 돼요. 갑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별 공시가는 몇 대 가보가 다 뜹니까? 그 외에는 다 누굽니까? 표준지 공시가예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표준주택은 어떤 주택만 선정합니까? 개별. 근데 개별과 공동은 기역 들어갔죠. 그럼 어떤 겁니까?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근데 공동은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표준지로 선정되면요, 그 토지를 개별 공시가로 봐요. 그죠? 그럼 표준지로 선정하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표준지는 무슨 공시가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봐요. 자, 그래서 따라서 표개본.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걸 무슨 공시가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본 거예요. 그죠? 표개본. 이해 가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을 다시 개별 매길 필요 없죠. 그럼 표준주택으로 주택을 선정했다면 그 주택이 무슨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로 보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표준지나 표준주택은 별도로 개별을 공시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표개본. 표를 뭐로 보는 거죠? 개를 보는 거죠. 맞나? 그럼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평가를 다시 안 합니까? 안 하고 그 표준지를 개별로 보는 거죠. 잘 하셔야 돼요. 표개본. 그 다음,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권자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마지막 지문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지문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요번에 4월 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표준주택은 법이 감정평가 범인이에요. 다 주택은 한국 부동산 원이에요. 부동산 원입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이 하죠. 개별 토지 선정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자, 항상 시장부수구청장이 나오면 개가 뜨죠.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누가 결정 공시하겠어요? 국장이 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시장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면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자, 그걸 반영해요? 반영하지 않아요. 나지로 산정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올해 나오는 게 요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쳐보세요. 별표. 여러분들, 공시 기준은 반드시 1월 1일로 해야 되죠. 근데 공시 기준일을 그냥입니까? 다른 날짜로 할 수도 있습니까? 6월 1일로 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일이냐면요. 보세요. 자, 가볼게요. 칠판. 자, 우리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봅니다. 자, 이 개별주택은 결정시가 아까 5월이었어요? 4월이었어요? 4월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개별공시가는 언제죠? 5월이에요. 그럼 요거 날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주사가 있어요, 주사. 주사는 술 먹고 주사. 그러면 주사가 있는데, 얘가 토를 해요, 토. 따라서 오바이트. 자, 따라서 주사토. 자, 따라서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주택은 몇 월이죠? 4월. 토지는요? 5월에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보수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개별물택가를 결정무시해야 하죠?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가 분할합병의 건축이 신축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27일 때 나왔는데 그 공시에 대한 기준일은 자, 6월 1일 날로 공시 기준을 가요.
몇 월 며칠로 갑니다? 6월 1일로 갑니다.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7월 1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다르겠죠.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죠. 원래는 1월 1일이 결정 공시잖아요. 근데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이 발생할 때는 언제로 간다? 7월 1일로 가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따보세요. 6월 1일, 7월 1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자, 볼게요. 저 보세요.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이었죠. 그러면 토지는 나중에 하고 주택이 먼저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6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 공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빠른 게 6월이고 느린 게 7월이잖아요. 자, 주택이 4월이죠. 얘가 빠르죠. 그럼 얘는 몇 월 며칠 날 공시 기준을 하고 6월 1일로 갑니다. 반드시 듭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느리죠. 그럼 언제 해요? 7월 1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원래 공시 기준은 몇 월 며칠인데 1월 1일인데 예외가 있다면 이 날짜로 공시 기준을 하라는 얘기예요. 야, 나 봐봐. 내 친구가 술 먹으면 개가 되지. 어떻게? 주사가 뭐야? 주택은 몇 월? 토지는 5월이야. 그럼 공시 기준은 6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야. 그럼 어떤 게 먼저야? 개별에 대한 주택이 먼저잖아요. 그 주택은 몇 월 며칠이겠어요? 6월 1일. 자, 우리가 개별 공시가는요. 7월 1일로 공시 기준을 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개별 주택입니까? 빠르죠? 그럼 7월 1일 맞아요? 6월 1일이 맞아요? 올해 반드시 듭니다. 이해하셨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공시 기준이 몇 월 며칠인데.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6월 1일로 할 수도 있고 7월 1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과 이 토지 중에서 누가 빠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주사토죠. 주택은 몇 월 날 하고요? 4월 날. 토지는요? 그럼 얘가 빠르잖아요. 그럼 주택은 몇 월 며칠? 그럼 얘가 7월 1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주택이 나왔죠. 그럼 몇 월 며칠?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개별 공시가를 낼 것 같아요. 그럼 토지죠. 토지는 몇 월 며칠? 7월 1일로 공시 기준일 경우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뜹니다, 올해. 아시겠죠? 그죠?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힘드시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나중에 좀 브레이크를 좀 치셔서 다시 연습하시고, 요번에 7월날 또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 질문을 또 하세요.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늦게까지 수고하셨으니까 넘기시면 제가 또 나한테 52페이지 맨 밑에 이게 해놨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또 하고 가야지. 마지막도 할 거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6시 10분까지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